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운동하기도 좋고, 조금은 덥지만, 저희 한의원에서 주장하는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날씨는 없습니다. 항시 제가 주장하는 신부온도가 최적화 잘 될 수 있는 온도는 환경온도 27도에서 한 29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온도는 너무나 좋죠. 조금만 또 운동하면 땀이 잘 날 수 있는 온도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운동 좀 해서 땀을 많이 또 내야 신부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열 에너지도 이 쏠림 현상이 없어지고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피부에서의 표면 장력이 강해지고 억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단단해지고 또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암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 오늘은 또 이 더위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두드러기가 잘 생기죠. 그 두드러기도 종류가 너무나 다양한데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신경을 바짝 쓰거나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거나 할 때 두드러기가 확 생기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부온도 올라갈 때 두드러기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콜린성 두드러기나 한랭성 두드러기 또한 신부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콜린성 두드러기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평소에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들은 평소에 신부온도가 낮고 모공이 닫혀져 있고 피부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자, 신부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피부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열은 발생하는데 모공이 확 안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피부온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피부온도가 더 올라갈 때 피부 발적, 가려움증, 두드러기, 팽진, 수포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가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린성 두드러기 또한 이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를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를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러한 신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방의 약물요법, 또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또 내용들은요, 다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은 좀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하면은, 정말 이 콜린성 두드러기도 우리가 신부온도가 낮아져서 생긴 건 맞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온도가 낮아지면 제가 생존의 법칙 4가지가 생긴다 그랬죠. 그 4가지에 대해서 콜린성 두드러기도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진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대표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의 사진입니다. 홍반이 있고 팽진도 나타나고 가려움증이 있고요. 피부 발적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신부온도가 내려간다. 자, 콜린성 두드러기도 신부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생존을 위한 4대 법칙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피부온도 올라가고 모공은 닫히고 땀 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콜린성 두드러기도 그러한 증상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피부가 붉어져 있죠. 붉어져 있다는 소리는 피부온도 올라갔다라는 증거잖아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바로 염증인 거죠. 그래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염증약, 스테로이드 제제, 또 가려움증이 있으면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게 되는데 그러한 약은 효과가 너무 드라마틱하죠. 왜? 눈에 보이는 피부 온도를 확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약들은 심부 온도까지 낮춰버리는 거죠.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생긴 피부 질환인데 또 약물에 의해서 심부 온도를 낮추어 버리니까 이것은 더 모공이 다치고 열쏠림 현상은 더 심해져서 피부 온도가 다시 상승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을 중단하면 반동 현상으로 더 고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방이든 양방이든 심부 온도를 낮추는 어떤 치료 약물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한의원의 끊임없는 주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는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모공이 다칠 때는 원래는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치는데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낸다 그랬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는 겁니다.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증상 가려움증 있잖아요. 자, 가려움증이 생긴 이유는 뭐죠? 모공이 다친 거죠.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 벌써 두 가지의 생존의 법칙이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피부온도 올라가고 모공 다친다. 세 번째는 땀 분비가 줄어든다는 건데 이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도 어떤 경우는 땀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이 쏠리는 부위로 국소 다한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은 가려움증이 좀 덜하고요. 땀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 가려움증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자, 이때 조직의 변형이 생기죠. 자, 그때 또 조직의 변형 중에서도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이 생기잖아요. 자, 콜린성 두드러기의 또 대표적인 증상이 팽진, 맥관 부종,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는 뭘 뜻하죠?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콜린성 두드러기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생긴 질환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 네 가지의 생존의 법칙이 안 생깁니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콜린성 두드러기도 이 생존의 법칙 네 가지가 딱 들어맞는 피부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콜린성 두드러기 또한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어떠한 일들 또 어떠한 증상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 주신다면 모든 질병 또한 이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콜린성 두드러기도 생존의 법칙 네 가지가 생긴다라는 걸 제가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두드러기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